네, 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두 번째 페이지. 역사학자이자 역사 방송인이자 역사책 작가이자 역사 전문 여행사 대표이사이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박광일입니다. 역사 박광일, 인생 자체가 역사로 버무려져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사학과를 가야겠다. 그때부터요? 쉽지 라고 결심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쉽지 않은데. 그때 사회책에 역사가 일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 꾸준히 매진하여 그래서 성적에 맞는 새 책도 사학과가 쓰시고. 있는 예. 학교를 갔습니다. 그렇군요. 역사 전문 여행사는 뭔가요? 역사 투어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학부에서 하셨던 분들은 네. 봄, 가을로 학술 답사를 가잖아요. 예. 요게 재밌어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아니요, 일반인보다 이제 아. 사학과 안에서 전공 과정으로 네. 예를 들어 뭐 어떤 충청도라든지 전라도 어느 지역을 가서 역사 유적을 살피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수님이나 네. 아니면은 그 학부에서 그 답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설명도 하고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교수님을 대상으로 약간 가이드.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죠. 교수님이 네, 나가서? 사학과 안에서. 예. 근데 이게 이제 역사 맨날 학교에서 책만 보다가 네.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노니까 신나죠.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의 사학과 학생들은 네. 요 낮에 답사보다는 네. 저녁에 아하. 그래서 학술 답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학술의 술이. 낮에는 학, 예. 저녁에는 술 아하.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일부 학생들은 네. 일부 학생들은 그 낮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답사를 네. 이제 그 계속 꾸려 나가게 되는데 네. 졸업하고 나서 네. 이걸 가지고 한번 뭔가 사람들과 역사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몇몇 사람들하고 의기투합해서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사학도 박광일이 꿈꿨던 생각을 지금 몇몇 사람들과 회사로 발현시켰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은 전부 네. 다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신청을 못 하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이제 소정의 수련 과정을 거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소양을 저희가 테스트를 한 다음에 네. 소양을 테스트한다. 가능하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들어올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단호합니다. 과거 시험을 쳐야 저 같은 사람이 낄 수 있고요. 선생님은 제가 보기엔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시는데 만약에 다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바꾸기보다는 이 직업을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련되게. 직업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공부 제대로 할 걸. 그 술을 좋아하시던 분인가요? 아니 학술의 술은 술을 아니었는데 좋아하시던. 예. 지금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공부 좀 덜 했고 특히 이제 음. 외국어 공부 좀 더 많이 했으면 훨씬 더 여러 면에서 네. 좀 편리했었고 유리한 점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직업을 다시 갖고 네. 그런 어떤 것들을 보완하는 예.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아하. 생각은 합니다. 역시 역사는 놓지 않으시는군요. 재밌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문과의 희망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잡지사가 조선 잡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약간 직업 소개서 느낌으로 조선시대의 잡, 직업의 세계를 들여다볼 텐데요. 선생님, 오늘 소개해 주실 조선의 직업, 어떤 직업인가요? 네, 조선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굉장히 사회가 체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전문직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류 또는 어떤 그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인물들이 바로 통역해주는 사람. 그래서 당시 역관이라고 불렀는데 아하. 이 역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관은 통번역가에 가까운 거예요? 외교관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역관은 네. 통역에 가깝고요. 번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말로 하는 외국어와 네. 그다음에 문서로 접근하는 외국어가 달랐고 네. 당시에 문서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외교 문서입니다. 네. 이거는 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승문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문서. 번역 작업을 예. 하게 되는 건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조선시대 때 네. 번역이 필요했을까? 근데 중국이랑은 여기서 한문 보내면 그렇지. 저쪽에서도 한문이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네. 예. 그러니까 여진어로 그다음에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일본어 외어라 그랬는데 네. 외어로 보낼 때는 승문원이 조금은 필요했지만. 번역의 역할이 있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네. 격식 자체만 갖추면 됐고 음. 대신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네. 문자로 서로 사마티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아, 글자는 서로 통하지만. 통역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관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예. 이제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이게 사실 지금 이 통역사분들 봐도 지금 기준으로 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권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시험으로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거라 그러면 문무과만 네. 생각을 하는데 잡과도 과거거든요. 그 잡과를 대표하는 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과입니다. 굉장히 잡과. 시험 치르기 어려웠고 오. 무엇보다도 다른 시험과 다르게 네. 이 역관을 뽑는 역과만은 네. 구술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회화.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예. 문서로 다 시험을 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구술 시험을 재밌다. 봐서 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해야 정식으로 역관이 되고 직을 받고 업무를 맡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처럼 네. 뭐 Y 학원, 뭐 E 학원, 예. 뭐 P 학원 이런 학원이 없잖아요. 없죠. 어떻게 해요? 이게 가업이에요. 가업이에요? 예, 집안에 역관 집안. 예, 집안의 어르신이 아버지가 역관이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다시 배우고 아버지가 말도 알려주시고. 그렇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네. 숙부가 예를 들어 역관이다. 네. 그럼 숙부 댁에 가서 배우고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한번 역관이 되었던 집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걸로 가업으로 이어가게 되고 야. 보통 우리는 이제 이게 중인과 관련된 직업이다 이런 평가는 하지만 네. 중인은 신분적으로 서자와 얼자에 해나가는 개념도 있지만 네. 전문직이 있습니다. 중인 전문직들은 중인이에요. 그렇죠. 이 전문직으로서 역관은 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넘어볼 수 없는 네.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에서 가문으로 이어져서 네. 보통 한번 역관 가문이 되면은 네. 대체로 그 자손들도 역관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외국어를 배울 수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물론 이제 국가에서 사역원이라고 해갖고 네. 그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일종의 스쿨은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한계는 분명했었죠. 국립어학원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권의 필수 덕목은 당연히 당연한 말이지만 외국어 능력일 겁니다. 지금은 영어가 만국 공용어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중국어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근데 박광일 선생님도 혹시 성문 종합 영어 세대이시죠? 당연히. 역사책에서 본 적 있어요. 에? 이렇게 초록색, 검정색 이렇게로 되어 무슨 말씀? 제가 그걸로 배웠는데요. 그게 그때도 있었어요. 네. 아. 성문, 기초, 기본 다 떼야죠. 네. 저희 때 성문 기초 기본 종합 네. 요거를 봤는데 네. 약간 조금 그 발빠른 친구들은 네. 맨투맨 맨- 이런 걸로 바뀌면서 예. 훨씬 더 그 책이 좋더라고요. 맨투맨. 괜히 세련됐네. 어려운 책으로 공부를 했었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단절된다고? 아니 저희 새로 들어온 작년에 입사한 에디터가 성문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어디 가서 영어 배운 티 내지 마라. 꼰대어를 한번 구사했고요. 왜냐하면 성문 종합 영어 같은 외국어 교재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이 말을 꺼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무리 가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역원에서 가르치고 네. 또 누군가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 때부터 이 교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노골대, 박통사 두 권의 교재가 가장 그 조금은 그 유명했던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노골대에서 걸대는 이제 중국인을 가리키는데 노자는 노사부 그러니까 좀 중국인, 중국 사람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박통사는 중국에 없는 성씨가 박씨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성씨니까 박씨성을 가진 통역사, 줄여서 박통사. 요 두 책이 네. 이제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네. 고려 때는 여기에다가 이른바 이두 같은 거를 걸어서 이두. 그 음가를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네. 드디어 세종대왕께서 네. 한글을 창제하신 그렇죠. 덕분에 네. 이 노골대하고 박통사 밑에 줄을 다는 게 한글로 달잖아요. 아, 음을. 네. 너무 편해진 거예요. 니, 쉬, 팔, 러, 마 이렇게 네. 한글로 썼다. 네, 너 맛있게 밥 먹었니? 뭐 이런 거. 오. 이런 것들을 네. 이제 그렇게 한글로 쓸 수 있으니까 네. 이 노골대 언해, 그다음에 박통사 언해 이런 책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훨씬 편해졌고요. 훨씬 쉬워지죠. 지금 우리가 그 책을 보더라도 네. 당시에 이게 중국어 발음이었어? 라는 느낌, 한자 발음이었어? 네. 이런 느낌들을 알 수 있는 사실은 국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한글을 읽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따로 찾아봤거든요. 노골대 시작 부분부터 이런 회화를 배운답니다.
형님은 어디서 오셨소? 나는 고려 왕경에서 왔소. 이제 어디로 가오? 난 북경으로 가오. 이거 요즘 회화책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예. 이전에 있었던 책이 네. 이제 그 뭐 이렇게 쭉 그냥 경전을 외우는 책이라면 네. 이거는 언어를 배워야 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회화체로 되어 있는데 노골대하고 박통사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아 그래요? 어떻게? 노골대는 네. 상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아.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무엇을 팔 겁니까? 인삼을 팔러 왔습니다. 네. 얼마면 됩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노골대에 있다면은 예. 박통사는 북경은 어떤 곳입니까? 북경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뭡니까? 역사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게 약간 실용 영어라면 아, 예. 요거는 요건 학술 약간 영어, 좀, 예, 중국어 심화 느낌. 요런 느낌이어서 네. 요거는 상인들이 네. 요거는 양반이나 귀족들이 아. 노골대용 그래서 박통사용 그래서 노골대 클래스 그러면은 돈 벌어야겠다 예, 하는 예. 분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고요. 네. 진짜 스트리트 대화. 박통사 클래스 그러면은 네. 내가 이제 곧 북경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아니면 또 내가 외교관으로 가는데 나란 일 대화를 느낌으로. 조금은 좀 하고 싶다. 아. 이런 어떤 양반들이 아. 박통사를 찾았습니다. 나름 체계적입니다. 그럼요. 어느 시대나. 노걸대와 박통사. 회화 실력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아무리 우리 노걸대 박통사 뭐 이렇게 단어 외우고 이렇게 씹어먹고 해도 회화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앞에서 홍대용 얘기하셨던 네, 것처럼 오프닝에서. 밖에서 이제 조선에서 아무리 배우가도 처음에는 네. 고전을 했을 거예요. 원어민 선생님은 따로 안 모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 워낙에 당시에 중국어를 잘했던 사람들이 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중국어를 배우러 갔고 네. 사실 홍대용 같은 경우는 약간 엄살을 부렸어요. 이분은 천재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몇 달 공부를 슬쩍 하고 가서 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가서 조금 당한 케이스지만 이분이 마음만 먹고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했다면 어느 정도 조선에서 하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명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명의 등장이 우리가 중국어를 네. 북경어를 배워야 될지 아니면 남쪽의 언어를 배워야 될지를 사실은 그 전에 나라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려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송나라 말을 배워야 돼, 원나라 말을 배워야 돼. 이게 좀 다르구나. 이게 나라가 워낙에 크니까 네. 말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원명을 거치면서 네. 북경어가 표준어가 되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도 비교적 아하.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네. 그 언어를 배우기가 쉬워졌던 거죠. 제2외국어가 확실해졌다라는 거죠. 네. 예. 다만 이제 중국어만 배웠던 건 아니고요. 네. 함경도 일도에서는 여진어. 여진어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네 같은 부산에서는 일본. 외어를 배워서 네. 실제로 청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명에서 청어로 교체하고 나서는 네. 여진어가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청어라고 하는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중국어로 간다 그러면 한어, 청어. 어. 그러니까 중국어와 여진어를 같이 공부를 하고 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 그때도 외국어 학구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요. 야, 이렇게 좀 대략적인 맥락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아까 그 역관 집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몇 주 전에 많은 과몰입자들을 양산했던 숙종의 환승왕후편 그때 장희빈 얘기를 했잖아요. 네. 희빈장 씨도 유명한 역관 집안 출신입니까? 네, 숙부가 장현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역관이었고요. 장현이 역관이니까 한어뿐만 아니라 네. 여진어에 왜냐면 조선 후기니까요. 네. 능통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투전. 마작 비슷하게. 네, 그래서 종이 짝대기 같은 거 들고서 맞아. 뭐 내가 이겼어, 네. 뭐 다섯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림 같거든요. 네. 그게 여진어입니다. 그래요? 막 동그라미도 그렇죠. 뭐 이렇게 막 그려놓은 것 같은. 맞아. 예. 그 여진어인데 네. 그 디자인을 했던 인물이 여진어에 능통했던 네. 장현으로 장현으로 알려져 장희빈의 숙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왜 장현이 장희빈의 숙부과 관련돼 중요하냐면은 네. 역관이 된다면 네. 아까 사역원이라는 곳이 이제 외교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동일하게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 조선에서 인삼을 가져가서 네. 중국 가서 은을 가져온다거나 네. 비단을 가져오면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돈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역관들은 한편으로는 네. 공식적인 루트 밖으로 네. 부를 축제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것들이 네. 때에 따라서는 권력의 기반이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가문의
어떤 융성함을 네.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역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네. 조금씩 한편으로는 중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양반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 역시 지금도- 전문직 클래스는 어디 네, 안 지금도 갑니다. 어디 가서 예. 영어 잘한다, 일본어 잘한다, 중국어 잘한다 네. 그러면 무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더 희소했을 시에는 네.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의 가치는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선의 잠 역사 역관편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조선시대 가장 이름을 날렸던 역관을 몇 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여러 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그 역사 또는 유물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인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 후기 조선 사회를 뒤흔든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네. 야, 겨울이 오니까 음.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알겠구나. 세한도. 세한도 들어봤는데 유튜브에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그 이제 그 제주도에서 네. 추사 김정희가 유배 시절에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김정희 선생이 그림도 그렸군요. 네, 시서화 3절로 알려진 인물인데 저 네. 그림이 등장을 하면서 조선의 그림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 그 음악의 어떤 유행이 바뀌는 것처럼 패러다임을 바꿨다. 저게 완전히 바꿔요. 그 전까지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 건데 네. 그림엔 뜻을 담아야 된다. 예. 글자의 기운을 담아야 된다. 네. 조선 후기 그림이 저걸로 싹 바뀌어요.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그림이 근데 저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세한도 옆에 보면 우선 시상이라고 돼 있는데 네. 그 우선이 바로 누구냐면은 네. 자신의 제자였던 이상적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이상적에게 이 그림을 보아라 라는 의미가 우선 시상입니다. 제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린 그림이다. 그렇습니다. 제자에게 어. 선물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 네. 제자였던 이상적이 바로 네. 역관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인가요? 어떤 일을 네. 하시 역관이니까. 역관 일을 하셨는데 네, 역관 일을 왜 김정희 했는데 선생이 이렇게 저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렇지. 만약에 유배를 당한다. 네. 아니면 집에 예를 들어 가택연금을 당한다. 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나가서 그쵸. 네. 요즘 같으면은 쇼핑도 좀 하고 뭐 이제 네, 외식하고 그 넷플릭스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네. 한 그렇죠. 일주일도 30일도 저 같은 그- 사람은 한 2달도 그 봅니다. 음식과 물만 있으면 네, 충분히 네. 버틸 수 있잖아요. 예. 추사에게는 그 넷플릭스 같은 것이 책이었어요. 아하.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칩거하면서 그런데 제주도가 네. 책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랬어요. 특히 네. 지금 막 베이징에서 네. 새로 어떻게 보면 출간됐다고 하는 그 책을 네. 항상 보던 분인데 네. 온몸이 지금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장안에 이 책이 화제라는데 그렇죠. 그냥 지금 구할 길이 베이징에서 없어. 한양에서 지금 이 책이 유행한다는데 네. 이상적 역관이잖아요. 네. 청에 갈 때마다 책을 한 보따리 싸. 네네네. 그거를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제주도로. 네. 택배로 보냅니다. 로켓 배송. 예. 그랬더니 네.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네, 네.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네. 친구인데 네.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이 이상적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에게 네. 야 진짜로 겨울 오니까 네. 소나무 잣나무가 푸는 걸 알겠구나. 어. 너야말로 내 제자고 친구다. 하면서 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전 무슨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엄청난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름 중요한 뜻이죠. 그냥 넷플릭스 구독료 내줘서 고맙다고 그려준 거잖아요. 이거 지금. 예. 그런데 이 네. 그림을 받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그림도 아닌 추사의 그림이에요. 근데 추사는 네. 이미 청에서 네. 엄청난 핫한 셀럽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아이돌급이었습니다. 추사의 그림이 있다고 예. 이상적이 이걸 들고 네. 청으로 뛰어갑니다. 여기 추사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청의 그 네노라는 학자들이 네. 전부 다 그 그림에 평을 납니다. 16명이. 평을 달아요. 예. 글을 달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 그림에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학자들이 예. 그림을 단 거예요. 이거 NFT 만들어서 경매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 예술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 지금은 그게 또 한때 일본인 손으로 넘어갔다가 네. 지금은 이제 그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이상적이라는 분이 만약에 역관이 아니었다면 네. 이 그림도 탄생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네. 이 그림의 가치를 높이는데 만약에 이상적이 역관이 아니었으면 네. 그건 역시 불가능했을 그러네. 거라는 점. 그래서 세한도와 역관 이상적을 네.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역관 이상적 선생이 역관이었기 때문에 이 세한도의 가치가 훨씬 높아졌다. 그렇습니다. 네, 이겁니다.
재밌네요. 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조선 후기로 가는 모양인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조선의 어떤 외교 관계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그동안 주 상대국이었다면 그렇죠. 새로운 나라들이 끼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끼어들 때 이제 이 여관들이 기존의 중국과 교류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요. 네. 이때 바람과 같은 한 분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람과 같이.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래요. 예. 오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경석 선생. 예. 네. 이 오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네. 저분이 16살에 네. 역과에 합격을 해서 역관이 됩니다. 오. 그리고 22살에 처음 네. 청에 간 이후로 일생을 통틀어서 13번 정도 네. 중국의 사행길에 그러니까 사신과 함께 다녀오게 되는데요. 네. 저분이 누구 밑에서 배웠냐면 네. 이상적 밑에서 배웠어요. 수제자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역관 계보네요, 계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분은 가문에서도 배웠지만 네. 사실은 스승을 이상적으로 따로 두었으니 아니 그 보고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역관이 될 수 있는 선생님한테. 환경. 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당대 장안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실학자였던 박제가에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네. 학문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세상과 접할 실력과 자질을 갖춘 상황에서 다시 배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네. 1866년에 예. 강화도로 네.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출발지가 어딘가 검색을 해봤죠. 흥선대원군이. 네. 상해랍니다. 네. 그러면 저 군함들에 대한 프랑스 군함들이 로제 제작이 끌고 왔던 동양함대에 대한 정보는 상해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경석을 상해로 급파를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오경석을 정보를 알아와라. 그렇죠. 역관이었으니까 급파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경석은 현장에 도착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 인맥. 그렇죠. 인맥을 통해서 또 동양함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뽑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네. 다시 문서로 흥선대원군한테 보내는데 네.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급하게 움직이느라고 네. 석 달치 식량밖에 없다. 프랑스 함대에 석 달치. 길어봤자 석 달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는 길에 이미 시간을 꽤 썼다. 예. 그렇다면 강화도에서 우리가 조금만 버틴다면 얘네들은 다급해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격퇴할 방법을 찾을 거다라는 복안을 흥선대원군한테 보내고요. 야, 이거 1급 정보네. 그렇죠. 예. 흥선대원군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양원수 장군한테 보내서 네. 버티면서 네. 공격해라.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이 급해지니까 정족산성에 쳐들어오다가 공격해서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되고요. 네. 부랴부랴 도망가는 길에 외교장각의 의궤를 가져가죠. 탈취해서 예.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병인양요 때 네. 조선의 승리의 바탕이 됐던 거는 오경석의 정보망이었습니다. 진짜 이건 오경석 선생이 그거 못 알아왔으면은 우린 지레 겁먹고 그렇죠. 꼬리를 내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 안에서는 저들한테 싸울서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거죠. 네. 그런데 오경석이 그 일로 중국에 갔는데 네. 참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혹한 사실. 바로 뭐냐면 베이징이 함락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1860년에. 예. 그러면서 이 전쟁은 일단 이겼지만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길 수 있을까 바람 앞에 등 뿌리구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경석이라면 네. 가서 우리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국력을 길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문도 그리고 좀 여시고 열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흥순대원군이 그런가?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네. 친구 부르고 유홍기를 부르고 네. 그다음에 박규수가 마침 그 평안도에 있다가 저기 서울로 한성 판윤으로 온 겁니다. 네. 박규수 말이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깨어 있군요. 청년을 기르자. 당신 집 북촌에 있고 우리 집 청계천 수표동에 있는데 네. 양쪽에서 가르치자.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가 개화로 나아가 보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몰려들었던 인물이 김윤식, 네. 박영효, 그다음에 서광범, 김옥균.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파가 그러네. 다 계시네. 개화파가 네. 역관 오경석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질 가능성이 5년, 10년 뒤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게 1869년이에요. 1869년이면 그때만 사실
그렇죠. 뜻대로 됐어도. 그죠? 그렇습니다. 네. 메이주신이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시기부터 1,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들을 길렀고 이들은 진짜로 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네. 그러니까 김옥균이든 서광범이든 박용효든 네. 진짜로 좋은 선생님 만났고 좋은 정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하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1871년에 네.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미국이 오는 거죠. 예, 또 강화도로 또 네, 쳐들어와요. 네. 그랬더니 이때 이제 오경석은 정식으로 흥선대원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저들이 우리에게 통상을 하자고 왔고 저들의 의도가 불순한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까지 그래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서도 가져왔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니 이 기회에 통상을 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제가 왜 몰랐을까요? 야. 통상을 하십시오. 네. 그런데 이때 그 흥선대원군은 네. 병인 양요의 승리, 그다음에 1868년에 오페레트 도골 사건, 그다음에 또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라는 모함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역시 강경책을 쓰게 됩니다. 쇄국.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경석의 태도가 뭐였냐면 네.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자신은 개항을 하길 원했어요. 네. 복장 터지죠 지금. 그런데 네. 갑자기 미군이 포격을 하는 거예요. 네. 해병대가. 네. 오경석이 다시 턴합니다. 일단은 싸우자. 그래요. 저들이 먼저 공격을 한다면 네. 내가 아무리 통상을 원하고 미국을 좋게 보았더라도 네. 이 상황은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앞뒤로 다시 똑같이 네. 병인양요 때처럼 모든 정보를 취득해서 흥선대원군에게 전달해서 네. 최근에는 신미양요를 패배한 전쟁으로 보지 않고 승리한 전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우리의 희생이 굉장히 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미양요를 그럭저럭 이겨내는 역할을 오경석과 뒤에서 박 교수가 계속해서 정보를 주면서 미군과 대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보전으로. 그렇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 제자들에 대한 그 애틋함, 얘네들 꼭 길러야겠다라는 것들은 조금 더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4년 지납니다. 1875년 운요 사건. 운요 사건. 예. 일본. 네, 일본이 이제 네. 막 그 배 들고 와갖고 네. 일장기 들고 뭐 아. 문 열어라 안 열어라 영종도에서 난리 피고 막 이러는 사건이 예. 있었죠. 네. 그래서 결국 이때는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는 것으로 바뀐 시기였는데 네. 고종은 대외적으로 개방 정책을 표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항은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일본 쪽이 뭘 요구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막후에서 네. 이제 그 1876년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네. 2월 달에 이제 연무당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이 뒷 자료를 역시 박 교수하고 계속해서 서포트를 합니다. 네. 지금 일본이 원하는 건 이거고 일본이 개항할 때 미국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 조항의 내용은 이런 거다. 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데 네. 이때 지나치게 노력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네. 물론 나이가 드시기도 했지만 오경석 선생이 들어 누워서 결국은 일어나지를 못하시게 되면서 돌아가셨군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순국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저도 그렇게 있는 생각해요. 거고요. 예. 이 1875년 운요 사건을 겪으면서 네. 일장기가 보인 거예요. 일장기. 저게 국기라는 거구나. 국기의 개념이 없을 때였군요. 그래서 예. 정부에 연락을 해서 네. 우리도 국기 준비해라. 오경석 선생이 그 말을. 그렇죠. 오경석 우리가 알고 기자한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지난 시간에 태극기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이게 강화도 조약 당시에 국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연구를 한 끝에 1883년에 도안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만들어낸 인물도 오경석 선생. 영매 오경석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뭐 박영효가 만들었다. 이제 박영은 나중에 확정만 지었다고 봐야 되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한 역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먼저 다른 세상을 봤고 거기에 진짜, 국내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그러면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최대한 노력한다면 오경석 같은 인물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판을 가장 먼저 알았던 것은 역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외국어를 한다라는 거는 네.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 네. 뭐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거고요. 특히 조선 후기처럼 변혁의 시기에 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라는 거는
앞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방법이기도 했던 거죠. 또 훌륭한 분도 계셨는데 좀 더 우리가 귀 기울였다면 또 역사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오경석 선생은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오경석 선생님의 아드님이 네. 위창 오세창이라고 오세창 선생.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고요. 이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 예. 나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 금속학하고 서예 회화에 네. 탁월한 감시관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림을 많이 봤고 네. 또 한편으로 한국 안에서도 그림을 많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오경석 선생 집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그림 실력을 바탕으로 또는 어떤 그 문화재를 보는 실력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됩니다. 또 이어지네. 누굴까요? 전형필의 선생님이 됩니다. 전형필. 간송. 간송 선생. 그래서 간송 컬렉션의 예. 바탕에 감시관을 만들어준 인물은 네. 오경석 선생의 아드님이었던 위창 오세창 선생이었습니다. 간송미술관, 오세창, 오경석, 이상적, 김정희. 이렇게. 계보가 쫙쭉 올라갑니다. 예. 재밌네요. 우리가 사실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역관이 좀 되게 약간 볼품없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역관 통역 장면은 생략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왕은 우리말로 말하고 외국 사신 외국말로 말해도 다 알아듣는 설정.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파파고 뭐. 파파고가 네. 탑재된 것처럼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관이 있었다는 것. 이상적, 오경석 이런 역관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조선 잠 역사 오늘 역관의 세계에 대해서 만나봤어요. 박관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